2패의 슈퍼스타 손흥민은 사타구니 부상으로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풀타임 팬 서비스로 활약했다. 한국팀과 함께 축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트남 팀은 수업을 받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만나는 것은 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받는 방법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을 6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한 수 아래 전력으로 평가받는 베트남을 만나 클린스만호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정우영 등 유럽파를 총출동시켰습니다. 이것은 한국 축구 팬들을 비롯해 한국팀에게 배우겠다는 베트남 축구팀과 베트남 팬들을 위한 팬 서비스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럽 무대에서도 최고라고 평가받는 한국 에이스들이 맹활약하자 베트남은 물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소속팀이 있는 유럽 국가에서 놀라운 반응이 터져나오고 최근 A매치 6연승을 달리며 아시아 수준을 넘었다고 자화자찬한 일본에서도 무섭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붙은 이 평가전에 전 세계가 집중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 후 벌어진 놀라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 5분 코너킥 상황에서 이강인이 차 올린 공을 김민재가 높이 뛰어올라 헤더로 연결했습니다. 190cm의 거구가 엄청난 점프력으로 날아 구사하는 헤더를 베트남 선수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골은 김민재의 A매치 네 번째 골이었는데 이날도 김민재는 바이른 뮌헨 주전 센터백에 무시무시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베트남의 공격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물론 공을 빼서 엄청난 주력으로 베트남 진영을 향해 달리는 광경은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체격과 힘이 좋은 거구들도 김민재에게 부딪히면 쓰러져 나뒹굴었는데 체구가 작은 베트남 선수들을 헤집는 김민재는 마치 깡패와도 같았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태국이나 중국과 함께 서로 깡패 축구라고 싸우는데 진짜 깡패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김민재는 이날 MVP에 선정되었습니다. 10월 열린 두 차례 A매치에서 10득점 0실점의 중심에는 월드클래스 센터백 김민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하는 울버햄튼의 황희찬이 전반 25분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베트남 골망을 가르고 후반 15분에는 아크 정면에서 손흥민이 황희찬과 짧은 패스를 주고받은 후 왼쪽 골문 구석으로 정확한 슈팅을 해 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25분에는 이강인이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아크 부근에서 수비수 2명을 개인기로 요리한 뒤 왼쪽 골대를 보고 날카로운 슈팅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반 16분 베트남 미드필더 부이호왕 비에단이 손흥민과 골키퍼 1대1 상황에서 반칙을 범했습니다. 심판은 바로 레드카드를 꺼냈는데 부이호왕 비에단은 그라운드를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VT 뉴스를 비롯한 여러 매체들은 이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이 순간 손흥민의 주심에게 한 말을 전했는데 손흥민의 주심에게 미드필더 부이호왕 비에단에 레드카드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장면에서 퇴장시키려고 어필하는 게 보통인데 손흥민의 심판에게 레드카드를 지우라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매체 틴테타오는 한국전 이후 베트남 팀이 배운 4가지라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첫 번째로 상대가 너무 품위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런 매너를 비롯해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나오며 거의 최강의 스쿼드를 투입해 베트남 팀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스타들이 대거 투입되어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우월성을 입증했는데 수준 차이가 크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경기 중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팬들이 크게 걱정했는데 국내 팬들보다 더 걱정한 것은 영국의 토트넘 팬들이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왜 클린스만이 무리하게 부상당한 손흥민을 출전시키냐고 따져 물었는데 손흥민이 감독과 상의해 한국 팬들 앞에서 뛰지 못하면 제 자신에게 용납할 수 없으니 뛰겠다고 했다라고 한 말이 알려지자 그러면 인정해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경기를 보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뛰고 싶어도 클린스만은 하프타임이 끝난 뒤 그를 교체했어야 했다. 나는 그가 많은 고통을 겪고 쩔뚝거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소니를 풀타임으로 플레이하게 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그가 출전했다는 것에 화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베트남과의 6대0 친선 경기에서 풀타임 경기를 했다는 사실에 모두 화가 났습니다. 클린스만은 위대한 축구 선수였지만 끔찍한 사기꾼 감독입니다. 그는 선수로서 명성을 바탕으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손흥민은 8골절, 스포츠 탈장, 안아골 골절에도 경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에서 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리가 터질 때까지 경기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원해서 경기를 뛰는 것을 이해하지만 6대0 대승에도 풀타임으로 뛰게 한 것에 대해 크리스만 감독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도 이번 베트남전을 눈여겨보았는데 PSG에서 뛰는 이강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매체 옹즈 몽디알은 이강인이 베트남전에서 다시 한번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이강인의 새로운 쇼가 펼쳐진 것이다. 이강인은 앞서 튀니지를 상대로 멀티골을 성공시켰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올 시즌 PSG에 이적했고 자리를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루이스 엘리케의 체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됐다. 그의 볼 핸들링, 플레이 스타일, 특히 우아한 스타일은 PSG 팬들로부터 사랑받는 선수 중 한 명으로 만들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의 이번 활약은 이강인의 역할을 더욱 강조할 것이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 등 기대가 되는 경기에서 PSG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할 때 이강인의 PSG 복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럴 기대를 할 만한 성공적인 경기였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F 메르카토 역시 이강인이 한국에서 반짝였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은 PSG에서 3경기를 뛰었고 한국으로 가 히트를 쳤다.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뒤 튀니지를 상대로 2골을 넣었고 베트남전에서도 결정적인 활약을 했다. 이런 활약을 한 이강인이 PSG로 복귀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한국의 베트남전 대승을 두고 아예 분데스리가의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일 매체 키카는 17일 김민재, 손흥민, 정우영이 득점, 한국이 베트남을 6대0으로 이겼다 라고 베트남전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키커는 베트남전 대승을 전하며 이번 대승에는 분데스리가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다수 일조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민재가 선제골을 터뜨렸고 하프타임 전에는 라이프치히에서 뛰었던 황희찬이 마인츠 이재성의 도움을 받아 추가골을 얻었다라고 득점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의 득점을 4대0을 만들었고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도 득점했으며 마지막 골은 다시 분데스리가 선수가 터뜨렸다. 불과 2주 전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정우영이 마지막 득점을 터뜨렸다라며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들의 활약상을 세세하게 전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전통적인 축구 강국들이 한국의 평가전에 집중해서 보도하는 것은 낯설었지만 그만큼 한국 대표팀의 유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대단한 팀과 경기를 한 것이 영광이며 최선을 다한 한국 대표팀에 대해 존경을 표했습니다. 베트남 매체 단트리닷컴은 경기 후 손흥민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나는 베트남 대표팀을 결코 과소평가한 적이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기회를 놓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냈다고 겸손함을 표현했습니다. 베트남 팬들은 손흥민의 인터뷰와 이번 경기를 본 후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록 졌지만 한국이 열정적이고 품격 있게 경기하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았습니다. 그냥 친선전인데 한국은 월드컵인 것처럼 경기를 하네요. 볼수록 마음에 듭니다. 이번 경기는 베트남과의 친선 경기에서 정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축구를 해준 한국 대표팀에게 깊은 감사가 필요한 경기다. 이번 경기가 끝난 후 베트남은 확실히 많은 귀중한 교훈을 배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손흥민이 골키퍼와 여러 차례 맞붙었을 때 베트남 수비진의 마크가 없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공을 놓친 것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김민재는 매우 품격 있는 헤딩슛으로 골키퍼에게 선방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한국팀은 너무 외교적이고 우호적인 플레이를 펼쳤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았다. 이번 경기는 베트남 대표팀 10년 동안 최악의 경기다. 경기 내내 공을 전진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패스하고 다시 패스하고 공을 잃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트루시에를 해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공식전에서 일본 대표팀과 1대1로 비겼지만 이제 한국과의 친선 경기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과 노는 것처럼 한국과 경기를 펼쳤습니다.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 선생님은 항상 최고입니다. 베트남 축구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헌신적으로 선수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방법을 봐야 합니다. 박항서 이후 시대가 이렇게 한심해질 줄은 몰랐다. 저는 박 선생님이 무척 그리워집니다. 아시아 최강의 상대를 만나는 것도 두렵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관중이 가득한 원정 경기에서 일본과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항상 큰 상대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언제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팀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 팬들은 최선을 다해 싸워준 한국 대표팀에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도 자국팀의 한심한 경기력에 대해서는 모질게 질책했습니다.
무엇보다 박항서 감독 시절 일본 원정에서 1대1로 비겼다는 것을 기억하며 박항서 감독을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같은 날 튀니지를 2대0으로 이기며 A매치 6연승을 거뒀는데 한국이 베트남에 6대0 대승을 거두자 경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베트남이 일본 홈에 와서 1대1로 비겼던 기억을 하며 일본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굉장하다. 아시아 강호 베트남에 큰 차이로 승리했다. 마찬가지로 강호 사우디의 승리, 아시안게임 우승, 베트남의 대승을 거두며 차근차근 앞으로 아시아 싸움을 준비하고 있군요. 작년에 일본은 베트남과 싸워 1대0과 1대1이었죠. 그 상대에게 6대0은 대단하다. 한국도 아시안컵을 향해 컨디션을 끌어올렸네요. 세계 정상급 클럽에서도 활약하는 스타 선수를 갖춘 한국이 아시안컵에서도 1등 우승 후보겠지. 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데 일본의 최대 라이벌 베트남전에서 6대0은 멋지다고 생각한다. 나는 야후 네티즌들 같이 3단 논법을 취하지 않지만 지금 일본에 이런 폭발력은 없잖아요.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벤투 감독의 패스 축구보다 개인의 능력에 맡긴 지금의 스타일이 한국은 더 강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강하기 때문에 독일이나 스페인과 경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일본이 이긴 나라들이고 한국이라면 여유있게 큰 차이로 이길 수 있겠죠. 한국 국가대표팀은 이번 10월 평가전 2경기를 통해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고 이제는 전세계 국가들이 주목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가 끝나자 토트넘 공식 인스타는 집으로 당장 돌아와 소니라고 올렸습니다. 그러자 한 한국 네티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민의 홈은 한국이야. 이 XX들아. 이상 쓸망했습니다.